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의종 근간과 상하내소집의 해석을 비교해보는 것에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망향과 서모에 대한 의종 근간과 가운벽의 상하내소집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상한론 조문에서 망향의 표기는 불가발한 불가하라고 하는 경고하는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향이라고 하는 표기 이면에는 발안해서는 안 된다, 사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망향이라고 표시한 이면에는 원래는 앞으로 부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가지고 있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망향이라고 하는 말은 후세 사람의 이제 용어죠. 예. 이것을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 망향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발안해서는 안 된다, 하재를 승기탕류를 마왕탕을 써서는 안 된다. 원래 이것도 잘못된 용어예요. 예.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왕탕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승기탕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망향에는.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이 증상은 앞으로 부자재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 그러니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망향, 망음은 정문이 아니다. 예. 대한출 후 대번갈, 벌써 해봤어. 대자 이렇게. 이 사람은 아니 왜 이렇게 바람과다 대한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대번갈의 백호 가 인삼탕 주지는 이것이 이른바 이게 이른바 망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문 중에 망음 일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망향 문자가 이것이 중경의 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막 갖다가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제 사견인데, 이것도 이 망음보다 망향을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예. 망음이라는 말은 굳이 쓰지 않은 걸 봐서는 이 동양 철학에는 이 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이 점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게 가금도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이양 위주, 양으로서 위주한다. 이거는 주역에 있는 그 주역의 사상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남존여비라든가 이와 같은 거. 음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은 일부예요. 음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양 또한 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편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느 학파에서 부양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편견이에요, 전부 다. 편견. 이거는 오히려 망음에 대한 개념은 후세의 양상유여 음상부적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음지제로 발전해 나갔잖아요. 예, 오히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나중에 그와 같은 보양제, 보음제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단순한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경이 증상을 기술할 때에 오로지 실증을 근거로 하고 가명 같은 거를 쓰지 않았다. 망향이니 망음이 전부 다 이게 가명이에요. 이런 게. 망향의 증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향의 증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망향이라고 하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은 증상을 기술할 때 망향의 증상을 기술했지 망향의 글자를 일찍이 쓰질 않았다. 이와 같은 이 까닭으로 나는 문자가 잘못 쓰여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망향의 증후에 증상이 있다,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후세 의사들은 다만 중경이 우리가 보는 중경서가 이거는 중경이 남겨놓은 글이다 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그 가운데 전수 과정 중에 후세 사람들의 자기 의견 이런 것들이 정문으로 끼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랑과다 망양 서머를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금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시맥지 탈해서 서머가 발했다. 의정근감에는 기액이 태망해서 서머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바람과다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서머에 대한 원인을 한 사람은 시맥, 한 사람은 기액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옳으냐? 아니 무슨 어떻게 시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가금이 이유도 없이 이런 말을 썼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가금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의정근감에서 말하는 기액지 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올바른 표현이지만 시맥지 탈은 옳지 못하다. 이건 물론 제 견해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의정근감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서머를 진고 치조의 근감에서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진고 치조의 서모 어지 여기 시오계지탕에서 말하는 거는 열심 내실의 서머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강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오계지탕 조문에 바란다 서머 그러니까 망양 서머 불가하 여 시오계지탕이라 그랬잖아요. 그 불가하의 단서는 이 서머로 본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릎 일체의 일반적인 병증에 하하고 또 하하고 자주 사악한 것이 조문에 자주 보이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일반 병증의 사지제를 이렇게 계속 써왔는데 하물며 서머증에 있어서랴 서머증에 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하라는 건 서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가하라고 하는 그 개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조문 중에 불가하는 망양 때문이지 서머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근감에서는 여기서는 불가해야 되는 이유가 서머에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감의 표현은. 가금은 오히려 불가한 이유는 망양에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오히려 옳다는 거죠. 이거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불가하라는 용어도 자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가하라고 조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거듭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명병 조문에 바란다, 약, 중 발한자, 만기양, 서머에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망양은 요거는 가금 해석이에요. 진액이 월출한 호사다. 호사라고 하는 거는 글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망양이라는 말은 바로
진액 월출이라고 하는 말과 망양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액이라고 했어요. 심지액이 양의 땀이다. 그러니까 발한 과다한 것은 심의 액을 손상시켜가지고 그것이 양의 땀이 손상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현학적이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가금의 말대로 심액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간액도 있어야 되고 폐액도 있어야 되고 비액도 있어야 되고 신액도 있어야 되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것이 간액이 아니고 심액이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어를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렇게 간신비 표시 나가는 거는 기계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이와 같은 기계적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저 오액지설은 도리어 모두 고찰할 수가 없으니 이걸 무슨 수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 해석은 온당하지가 않다. 맞지가 않다. 이 소리예요. 가금과 같은 사람은 망양이라고 하는 문자에 현혹돼 가지고 이에 미중유, 일찍이 있지도 않은 새로운 용어를 날조한 거죠. 가금 이전에는 심액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경서를 그대로 다 믿었잖아요. 이것은 위문이다 이거예요. 위문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같은 해석이 가당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계지가 부자탕 조문 중에 망양의 일구가 보이지 않지만 그 가금은 뭐라 그러냐면 한다 망양이라고 이렇게 운운을 했어요. 이건 뭐 다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예. 한다 망양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망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발한 과다 때문이 아니겠으며, 이건 가금의 해석을 기준에 한 거죠. 망양이 발한 과다로 기인한 것이 아니겠으며, 이렇게 반어법, 서류법이에요. 그 심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금이 말한 심액이라는 것은 계지가 부자탕 처방 중에 계지로서 하지 않은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중경이 그 계지가 부자탕을 보니까 계지는 그 땀을 흘린 거는 심액 때문에 그런 거구나. 심액이라고 이렇게 유추해버린 거예요. 그럼 계지하고 심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논리의 비약이죠. 무릇 일반적인 서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가실의 증후이며 양명 열실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니까 저도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히 하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서문은 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을 가지고 불가하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조문의 소위 여기서부터가 조금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에 보면 불가하라고 하는 말이 종종 보이잖아요. 이것은 본래가 사하의 남용을 경계할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법에 있어서는 사하제를 남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승기탕 우리가 방위를 고찰해 보면은 승기탕은 조열을 풀어주면서 조시를 배출해주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열을 풀게 되면은 진액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진액은 저절로 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문에 불가하라고 하는 그 경계의 문자에 현혹이 되면 우리들이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와 같이 생각을 해온 거예요. 교육받아갖고. 승기탕으로서 진액을 손상시키는 거로 여기지 아니할 자 적다. 승기탕을 쓰면 진액이 손상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승기탕은 결코 진액을 손상시키는 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혈을 풀어주면서 진액이 만들어지는 약이지. 승기탕이 장이 물론 약한 사람한테 승기탕을 쓰면은 당연히 설사를 하죠. 탈수증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원래 승기탕은 조실을 푸는 약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대승기탕이 한해서죠. 조이승기탕이나 소승기탕은 다소 조실을 풀어주는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조혈을 푸는 거거든요. 조혈을 풀면 저절로 진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기탕 굉장히 무서워하죠. 승기탕은 설사약이다. 설사약이 아니에요. 예, 이거에 대한 것은 뭐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서문은 조혈이 소재한 거에 인해 가지고 조혈이 어떠한 위치에서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의존근감에서 두 가지로 해석했잖아요. 진고, 치조와 열심, 내실. 이거는 일종의 조이 승기탕, 소승기탕, 대승기탕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백호탕, 시호탕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승기탕으로 빠지는 거죠. 이거는 내실에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기탕으로서 하조시, 조시를 푸는 것은 곧 망진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편견이다. 이거는 승기탕을 안 쓰고 조문에 현혹되면은 평생 가야 승기탕을 무서워서 못 써요. 결코 승기탕이 진액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왕을 쓰면은 뭐 설사를 한다. 안 그래요. 대왕은 그 조혈을 치료해주는 약일 뿐이에요. 다만 제가 그랬죠. 소재에 따라서 조혈이 흉복부에서 일어났을 때, 심화에 비해서 일어났을 때, 복부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에 따라서 치료에 이게 열병이 조혈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백호탕, 시호탕, 승기탕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중경에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 같은 사기라 하더라도 열성병이라 하더라도 그 열성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처방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경은 하나 이거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사기가 그러니까 열병이라고 하셔도 돼요. 열병이 진행되는 것을 열병을 치료하면 해열제 쓰면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경은 해열을 치료하는 방법이 조혈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처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중경서의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졌고 처방도 그렇게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열이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기탕류는 설사약이 아니다. 조혈을 해결하면서 조실을 배출하는 것은 맞지만은 승기탕이 조실을 배출하면서 진액을 손망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 조문이 본래 미비하기 때문에 본래 어떤 조문이냐면 바란다, 서머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다 망향을 집어넣은 거죠. 시오계지탕, 불가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다 그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왜 망향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망향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고 불가하라고 표현했을까? 시오계지탕이라고 하는 처방만 남아있고 요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시오계지탕이네. 서머가 있는 거 봐서는 승기탕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오계지탕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 망향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승기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서머를 보고 승기탕 하지를 하지 마라. 이 같은 경고문을 갖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비록 서머가 가하지증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혈을 풀고 조실을 배출시키 그러한 증의 하나지만 시오게지탕의 방해를 고찰해 보면 가하지 중에 가히 승기탕류를 쓸 수 있는 가운데 외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럴 경우 하제를 쓰는 것은 역치이기 때문에 후인들이 망령되게 망양이자로 그 빠진 글에 미봉책으로 집어넣어서 불가하의 구실로 삼은 거다. 네, 불가하의 구실로 삼은 거다. 만약 조문에 외증이 그런대로 갖추어졌다면은 조문 말미에 불가하라고 하는 경고를 쓸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한 불가하라는 경고를 기다리지 아니할지라도 누구나 그것은 하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외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를 수가 있어요. 승기탕을 쓸 수가 있어요. 애석하게도 조문민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 빠진 것을 보충할진된 일종의 단서, 서류법, 가정법이죠. 이건 가정법. 망양이라고 하는 문자 대신 외증미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외증미해라는 것을만 갖지 못하다. 왜냐하면 조문 가운데 외증미해 이런 말 있죠. 또 반면에 사실 표증미해가 더 합당한 말이죠. 예. 표증미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발열오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상을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 시오게지탕에 바로 게지가 소시오탕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표증이 이거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데 왜 망령이로 썼느냐.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선택을 했는데 정밀하지 못했고, 이거는 그 한태지 글에 나오는 거래요. 말을 했는데 자세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양이라고 하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차라리 표증미해다. 이거는 그냥 보통 관례적으로 썼던 거니까 표증미해다. 이거 같이 써야죠. 왜 이거를 망양으로 표시를 했냐 이거예요. 이거보다는 발열오한이 더 좋다는 거예요. 발열오한하면서 서무하네? 그러면 당연히 승기탕을 쓰면 안 되죠. 이 표증이 있으니까.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양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구분한, 망양을 이제 분석하고 구분한 가금의 그 학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게 되다 보면은 가금의 책을 보더라도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극복된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막 현학적인 그런 해석에 놀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의심스러워도 말을 못하고 책이 재미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지나친 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다 보면은 비단 가금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이런 것도 이렇게 공부하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동의보감 읽지 말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서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은 훨씬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게 돼요. 예. 제 강의의 목적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